500kg의 북극곰, 새끼 2마리를 지키려는 어미와 고작 15kg의 3마리 개와의 사투, 시베리안 허스키, 알래스카 말라뮤트라도 즉시 도망쳤을 상황이지만 절반도 안 되는 이 3마리가 무모한 모습을 보이며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어째서 이렇게 작은 개들이 세계 최대의 육식 포식자와 그것도 새끼가 있는 어미와 맞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래스카 주립산악구조대 수색팀장 제임스 브라운입니다. 예일대학교 응급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로키 마운틴 구조대에서 10년, 알래스카에서 15년간 수많은 인명을 구조해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구조를 성공시켜왔죠. 하지만 지금 영하 40도의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이 극한의 땅에서는 제 화려한 경력도 자부심도 모두 한낮 겨울바람에 흩날리는 서리꽃처럼 공허해져 버렸습니다.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눈보라와 언제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대형 맹수들이 도사리는 이곳에서 저는 그저 자연의 위력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한 명의 무력한 구조대원에 불과했습니다. 레인저 본부 여기는 알파팀입니다. 기상 악화로 수색견 전원 철수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알래스카 말라뮤트들이 극한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첨단 보온 장비를 착용하고도 이 혹독한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저는 눈 속에 누워있는 타이탄을 바라보았습니다. 특수 제작된 보온 조끼와 위치 추적 시스템도 소용없었죠. 이번에도 실패입니다. 팀장님, 실종된 등산객들은 토마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 팀은 계속된 실패를 겪고 있었고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 상황은 지금의 계속된 실패가 앞으로의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첨단 장비와 내노라 하는 최고의 구조견들도 이 극한의 자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한계에 부딪혔죠. 매일 밤 뉴스에서는 실종자 숫자를 보도했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본부에서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알래스카 주 전체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얼 더 할 수 있죠, 팀장님? 더 강한 게, 더 좋은 장비,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팀원들을 본부로 철수시킨 후 혼자 사무실에 남아 오늘의 실패를 보고서에 담아야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이 추위와 싸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한숨을 쉬며 서랍을 열어 실패 보고서 양식을 찾는데 오래된 가죽 일기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윌리엄 브라운의 6.25 참전 일기였죠. 피로에 지친 눈을 비비며 무심코 펼친 페이지에서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옆에 늠름하게 서 있는 하얀 진돗개. 사진 뒷면에는 충성스러운 전후백구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읽어내려가는 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영하 30도의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모든 장비가 얼어붙고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 진돗개 한 마리가 우리 부대를 구해냈다. 이 기록에 몰두해 있을 때 며칠 전 본부에서 보낸 이메일이 떠올랐습니다. 유엔 산하국제구조견협회에서 극지방 구조대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관심은 있었지만 당시 저는 계속된 실패로 지친 상태였기에 이메일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나 얼핏 제목에는 듣도 보도 못한 진돗개라는 견종을 언급해서 아예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며 그 이메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답장을 보내려던 그 순간 위성전화가 울렸습니다. 브라운 팀장님, 저는 유엔 국제구조견협회의 마이클 김입니다. 며칠 전 보낸 이메일 보셨나요? 혹시 진돗개라는 견종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70년 전 한국의 설산에서 일어난 기적이 이제 알래스카에서 다시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 김 박사와의 통화 이후 저는 밤새 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엔 국제구조견협회의 진돗개 프로젝트 도입을 공식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일주일 후 알래스카 주립산악구조대 회의실 마이클 김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UN 산하 극지방 구조견 혁신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마이클 김 박사가 회의실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의 기상 상황이 증가하면서 기존 구조견의 한계가 전 세계적으로 지적되고 있죠. 특히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란드 등 극지방에서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팀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15년차 수석 훈련사 스티브는 팔짱을 끼고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죠. 박사님, 250만 달러의 연구 기금을 진돗개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라뮤트 허스키도 힘든 이 환경에서. 마이클 김 박사는 침착하게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설산에서 진행된 극한 환경 테스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토종견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한반도의 혹한과 산악지형에서 진화해온 견종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의 판단력과 생존 본능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6.25 전쟁 때 겪으신 일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가 말을 끊었습니다. 팀장님, 70년 전 이야기와 지금은 달라요. 우리는 실제 인명이 걸린 구조를 해야 합니다. 이건 실험실 연구가 아니라고요. 마이클 김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지난 5년간 국제구조견협회의 지원을 받아 극지방 구조견 프로젝트를 연구해왔습니다. 처음엔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결과 우리 팀은 일단 진돗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훈련장에는 우리의 베테랑 구조견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알래스카 말라뮤트 섀도우, 시베리안 허스키 스톰, 세인트 버나드 타이탄. 모두 수많은 구조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선 3마리의 진돗개들. 말라뮤트의 절반 정도 크기인 이 낯선 개들을 보며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한 4살. 한국 군견 출신으로 리더십과 판단력이 특출납니다. 마이클 김 박사의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민국 3살. 뛰어난 후각과 지형 파악 능력을 가졌죠. 만세는 2살로 가장 어리지만 체력과 끈기는 최고입니다. 첫 테스트는 영하 35도의 강풍 속 생존 훈련이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보온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진행되는 극한의 테스트였죠. 30분이 지나자 섀도우가 먼저 한계를 보였습니다. 덩치 큰 세인트 버나드 타이탄도 1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은 달랐습니다. 대한이 앞장서서 바람을 막아주고 민국과 만세가 번갈아가며 대열을 이루며 4시간을 버텨냈습니다. 놀랍군요. 저렇게 작은 몸집으로 어떻게? 스티브의 말에 마이클 김 박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크기가 전부가 아니랍니다. 진돗개의 진짜 무기는 다른 데 있어요. 두 번째 테스트는 인명수색이었습니다. 시속 80km의 눈보라 속에서 1km 반경의 조난자를 찾아내는 미션이었죠. 스톰이 방향을 잃고 제자리를 맴돌 때 민국은 정확하게 목표물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대한은 팀을 이끌고 만세는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끝까지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마치 특수부대 같은데요. 토마스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는 눈사태 현장 구조였습니다. 이번에도 진돗개들은 놀라운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대한이 지형을 판단하고 전략을 세우면 민국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만세가 빠른 속도로 파고들어 목표물을 찾아냈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스티브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 녀석들 정말 특별하네요. 마이클 김 박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진정한 영웅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서 나옵니다. 그때였습니다. 긴급 출동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데날리 국립공원에서 3명의 등반객이 조난된 것입니다. 기상 조건은 최악이었습니다. 영하 42도, 시속 90km의 강풍, 그리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눈보라까지. 진돗개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 온 것입니다. 데날리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헬기 안, 저는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조난자들은 해발 4,000m 지점에서 마지막 교신을 했고 그 후 8시간이 지났습니다. 생존 가능 시간은 고작 4시간. 이미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 우리에겐 새로운 전력이 있었죠.
대한, 민국 만세. 이제 너희 차례다. 진돗개들은 평온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기존 구조견들이 비행 중에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곤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마이클 김 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돗개는 임무를 앞두고 절대 흥분하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죠. 착륙 지점까지 10분. 조종사의 외침과 함께 창 밖으로 보이는 설산이 더욱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눈보라가 헬기를 덮치기 시작했고 기체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도 조난당하는 거 아닙니까? 토마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착륙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저와 진돗개들은 윈치로 하강하기로 결정했죠. 20m 상공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영하 42도의 강풍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이런 날씨에선 1시간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스티브의 무전 소리가 귓속에 울렸습니다. 눈 위에 발을 디디자마자 대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공중에서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북동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민국과 만세가 그 뒤를 따랐죠. 잠깐 그쪽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GPS도 무전도 먹통이 된 상황. 오로지 진돗개들의 판단력만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야는 2m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강풍에 눈이 쓰라렸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갑자기 대한이 멈춰섰습니다. 절벽 앞이었습니다. 민국이 재빨리 주변을 살피더니 특정 지점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만세도 합류했죠. 여기가 아닐 텐데. 제 의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눈 아래에서 천막 자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사태로 매몰된 등반객들의 텐트였습니다. 살려주세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 눈을 파냈습니다. 진돗개들은 지치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3명의 등반객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들의 체온은 이미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헬기는 이 날씨에 접근도 못할 거예요.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조난자들은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우리의 체력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때 대한이 조난자 한 명의 옷자락을 물었습니다. 그러곤 조심스럽게 끌기 시작했습니다. 민국과 만세도 각각 한 명씩 맡아 같은 행동을 했죠. 설마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실종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운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시간의 사투가 시작됐습니다. 진돗개들은 번갈아가며 조난자들을 끌었고 저는 뒤에서 그들을 밀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정확히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개활지를 찾아냈습니다. 본부, 여기는 브라운. 생존자 3명 모두 발견. 현재 안정권 진입했습니다. 무전이 다시 터지자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헬기가 도착하고 구조가 완료됐을 때 마이클 김 박사가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돗개입니다. 크기가 아닌 의지, 힘이 아닌 지혜로 임무를 완수하죠. 돌아오는 헬기 안에서 진돗개들은 조난자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체온이 회복될 때까지 곁에서 지켰죠. 토마스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할아버지의 일기에 진돗개가 천사로 기록되어 있었는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무전이 다시 울렸습니다. 전 구조대 비상 소집, 북극곰이 마을 외곽에 출현, 즉시 대응 바랍니다. 대한, 민국 만세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다시 한번 반짝였습니다. 북극곰이라고요? 그 헬기에서 내린 직후 본부로 달려가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기뻤던 구조 성공의 여운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죠. 3마리입니다. 암컷 1마리와 새끼 2마리가 마을 북쪽 끝 주택가까지 접근했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하자 토마스가 긴급히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주민들이 찍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하얀 눈밭 위에서 더욱 위협적으로 보이는 북극곰의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기후 변화로 먹이를 찾지 못한 북극곰들이 점점 마을로 내려오는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새끼들이 있어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스티브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마취총을 쏘면 새끼들이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고 무력으로 위협하면 어미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할 거예요.
게다가 저 덩치로 봐서는 최소 500kg은 될 겁니다. 진돗개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한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죠. 마치 저희를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사님, 진돗개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제 물음에 마이클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돗개는 맹수와의 대치에서도 뛰어난 전략을 보입니다. 특히 호랑이 사냥에서도 활약했다는 기록이 있죠.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진돗개 팀을 투입하겠습니다. 제 선언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북극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육식 포식자입니다. 저 작은 개들이. 스티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국과 만세도 따라 일어났죠. 현장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주택가 끝자락에서 북극곰 가족이 보였습니다. 어미 곰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고 새끼들은 그 주변을 맴돌고 있었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면서 북극곰이 우리의 존재를 알아챘습니다. 어미 곰이 몸을 일으켜 세우자 그 위압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돗개들의 반응이 특별했습니다. 대한이 앞으로 나서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러자 민국은 재빨리 오른쪽으로, 만세는 왼쪽으로 이동했죠.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완벽한 포메이션이었습니다. 저건 마이클 김 박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사냥 전술입니다. 대형 맹수를 상대할 때 쓰는. 북극곰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정면의 대안을 노려보다가도 양옆의 민국과 만세가 신경 쓰이는 듯했죠. 새끼들은 점점 뒤로 물러났습니다. 대한이 한 발 더 전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모습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 보였죠. 오히려 여유로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민국과 만세는 계속해서 조금씩 원을 그리며 이동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적을 상대로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이해가 안 됩니다. 토마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작은 개들인데 어떻게 저런 배짱이. 하지만 곧 그의 말은 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진돗개들의 전술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극곰의 위협적인 자세가 조금씩 수그러들었습니다. 새끼들은 이미 한참 뒤로 물러나 있었고 어미도 점점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죠. 대한은 여전히 당당한 자세로 정면을 지켰고 민국과 만세는 완벽한 타이밍으로 움직이며 퇴로를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스티브가 감탄했습니다. 저들은 단순히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새끼들까지 안전하게 퇴각시키고 있어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진돗개들은 단 한 번도 북극곰들을 극단적으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안전한 퇴로를 만들어주고 있었죠. 마침내 북극곰 가족이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방의 마취총도 단 한 번의 물리적 접촉도 없이 상황이 해결된 것입니다. 대한이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그의 눈빛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이제 알겠습니다. 마이클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위기 대처를 넘어 생명을 존중하는 진정한 구조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전 세계가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에 주목하게 될 테니까요. 토마스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CNN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일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군요. CNN 취재진이 도착한 날은 알래스카의 전형적인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브라운 팀장님, 전 세계가 진돗개 구조대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곰 대응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죠. 앵커의 말에 저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촬영장에는 대한, 민국, 만세도 함께했죠. 훈련 장면도 꼭 담고 싶은데요. 카메라맨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긴급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전 구조대 비상, 빙하 등반팀 조난 신고 접수, 상황 위급.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취재는 여기까지입니다. 상황실에 도착하자 긴박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등반객 4명이 데날리 빙하 구역에서 조난됐습니다. 현재 기상 상황 최악입니다. 토마스의 보고에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레이더는 시속 120km의 강풍과 폭설을 보여주고 있었죠. 크레바스 지대에 고립된 것 같습니다. GPS 신호가 간헐적으로 잡힙니다.
상공에서의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헬기 파일럿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폭설에선 착륙은커녕 시야 확보도 어렵습니다. 스티브가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크레바스 지대는 눈에 덮여 있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습니다. 잘못하다간 구조대까지 추락할 수 있죠. 저는 진돗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각오가 서 있었죠. 우리가 가야 합니다. 마이클 김 박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시야 제로에 영하 45도, 거기다 크레바스까지. 헬기는 최대한 가까운 지점까지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마저도 극도로 위험한 비행이었죠. 착륙 불가, 완전 착륙은 불가능합니다. 파일럿의 절규 속에 헬기가 극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와 진돗개들은 다시 한번 윈치 하강을 선택했습니다. 지상에 발을 디디는 순간 현실이 얼마나 혹독한지 깨달았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리는 듯했고 바람은 서 있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47도, 체감온도 영하 65도입니다. 생존 한계 시간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무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대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공중의 냄새를 탐지하더니 갑자기 특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발로 눈을 파보고 귀를 땅에 대보기도 했죠. 저건 마이클 김 박사의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진돗개의 특수한 능력입니다. 눈 아래 빙하의 진동을 감지하는 거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시야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지만 진돗개들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전진했습니다. 대한이 앞장서고 민국이 좌우를 살피며 만세가 우리의 발자국을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돌아올 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문득 마이클 김 박사의 설명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한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바로 앞이 크레바스였던 겁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갔어도 우리는 수십 미터 아래로 추락했을 거예요. 민국이 재빨리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요란하게 짖기 시작했죠.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희미하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조난자들은 크레바스 안쪽 턱에 걸린 채 고립되어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만세가 불가능해 보이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크레바스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더니 갑자기 눈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세, 돌아와. 제 외침도 잠시 그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크레바스 안쪽으로 이어지는 눈 터널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대한과 민국도 즉시 합류했습니다. 15분간의 사투 끝에 구조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진돗개들은 번갈아가며 조난자들에게 접근했고 저는 그들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 조난자를 구조했을 때는 이미 체온계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전원 구조 완료. 즉시 철수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시야는 완전히 차단됐고 우리의 발자국도 대부분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만세가 남겨둔 특별한 표시들이 우리를 무사히 안내했죠. 헬기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가 탈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초롱초롱했습니다. 본부로 돌아오자 CNN 취재진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구조 장면을 담았습니다. 이건 대단한 뉴스가 될 겁니다. 앵커의 말에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토마스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팀장님, 이미 SNS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진돗개의 기적이라고들 하네요. 스티브는 진돗개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팀장님, 마이클 김 박사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UN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국제구조견 컨퍼런스에 우리를 초청했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돗개의 놀라운 능력을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될 테니까요. UN 제네바 본부의 웅장한 컨퍼런스 홀은 전 세계에서 모인 구조대원들과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국제구조견 컨퍼런스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알래스카의 진돗개 팀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수천 개의 눈빛이 저희를 향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래스카 주립산악구조대의 제임스 브라운입니다. 통역기를 통해 제 목소리가 각국의 언어로 전달됐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특별한 동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 민국, 만세.
진돗개들이 무대에 올랐을 때 청중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렇게 작은 개들이 극지방 구조를 한다고요? 누군가의 의심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 전 우리 팀원들의 반응과 똑같았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진정한 영웅의 크기는 외형이 아닌 내면에서 나옵니다. 시연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마이클 김 박사가 각국 대표들에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용맹함을 넘어서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발휘되는 판단력, 팀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본능적인 지혜까지.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극한의 환경에서 진돗개들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안의 리더십, 민국의 예리한 감각, 만세의 끈기. 전문가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화재 발생. 지하 3층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원 대피하십시오. 순간 컨퍼런스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직 지하에 정비사 2명이 있습니다. 시연을 위해 참석했던 제네바 소방국장의 절박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진돗개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죠. 우리는 즉시 지하로 향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가득한 지하에서 대안이 앞장섰습니다. 그의 낮은 자세는 연기를 피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었죠. 민국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의 예민한 후각이 무언가를 포착한 겁니다. 만세는 우리가 온 길을 표시하며 따라왔죠. 마침내 정비사들을 발견했습니다. 한 명은 의식이 있었지만 다른 한 명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이 의식 있는 정비사의 옷자락을 물고 출구 방향을 가리켰고 민국과 만세는 함께 의식 없는 정비사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것처럼 완벽한 호흡이었죠. 우리는 5분 만에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 구조 전문가들이 방금 전의 활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 구조대장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굉장합니다. 시베리아에도 이런 구조견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각국 대표들이 연이어 진돗개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유엔 사무총장이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목격했습니다. 알래스카 진돗개 팀은 극한 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유엔 산하의 국제 진돗개 구조견 훈련센터를 설립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센터가 알래스카에 들어선다는 반가운 소식도 함께였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1년 전 우연히 발견한 그 낡은 일기장이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옆자리에서 잠든 대한, 민국, 만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돗개와 함께하는 새로운 모험이. 알래스카에 돌아오자마자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진돗개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일기장에 넣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70년 전 한국의 설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전우였던 백구 이후로 대한, 민국, 만세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죠. 귀가길에 마이클 김 박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브라운 팀장님, 첫 번째 국제훈련생들이 다음 주에 도착합니다.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에서 온다고 하네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알래스카의 하늘 아래 따뜻한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대한, 민국, 만세가 저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가 반짝였습니다. 이제 진돗개의 전설은 알래스카를 넘어 전 세계를 향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름도 거룩한 대한, 민국, 만세의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